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경선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아무 사심 없습니다. 내년 총선을 이길 수 있다면 그 어떤 헌신도 다하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의 중심 잘 잡고 편향되었다는 얘기 안 듣고 국민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정당 되도록 저희 모든 것을 다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준비도 덜 되어 있는 저에 대해서 적극적인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나 앙금들은 다 이제 우리의 기억 속에 기억되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 되어서 내년 총선 압승을 위해서 같이 가야 될 동지라고 하는 의지를 저는 이미 마음속에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최고의 투표율 55.1% 당원 투표 정말 획기적인 결과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그것은 투표율에 있어서의 최대의 수치뿐 아니라 투표인 수에 있어서도 최대다. 그것은 바로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건강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당에 대한 애당심, 그리고 이 보수 정당을 지켜왔던 긍지와 자부심,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의 뿌리를 잘 착근시키고 그 위에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이 높은 투표율과 투표 인수로 드러났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이런 건강성과 역동성을 입증했다는 면에서 저는 이것이 우리 내년 총선의 압승의 바로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을 보면 저는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는 거대한 초식 공룡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176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합치면 180석이 넘는다 그러기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본회의 직회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안건 조정위원회를 무산시켜버리고 온갖 탈법도 행위들, 사실상의 탈법 행위들이나 국회 입법 테러와 같은 행위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지만 그것은 여전히 거대한 초식 공룡이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서서히 몰락해 가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저희 판단에 비해서 우리 당은 매우 든든한 건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선 압승을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전통, 그것을 우리는 더욱 소중하게 여기면서 더 키워나가기 위한 우리 자각력을 키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힘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운 열악한 여건 가운데서도 총선을 이길 수 있었다. 격동의 세월, 고난의 행구를 우리가 이겨왔던 그 힘을 가지고 내년 총선을 꼭 이길 수 있도록 저는 저희 모든 것을 다 던지면서 반드시 압승을 일궈내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제가 연포탕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가끔씩 연포탕 자주 드시면 좋겠습니다. 연대와 포용과 당평을 통해서 당을 대통합해 나가겠다 그러는데 구두 약속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당이 질서 있는 다양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속에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분수처럼 표출되고 그 표출된 의견들이 내부에서 기탄 없이 격의 없이 밤샘 토론을 하면서까지 그런 토론이 진행이 되고 그 토론 과정에서 결론이 나면 그 결론을 함께 수긍하고 같이 원팀이 갈 수 있는 그런 질서 있는 다양성이 우리 당에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내대표 시절에 그런 질서 있는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당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의 한계나 경험의 부족 때문에 다 이루지 못했던 것, 그것을 이제 당대표가 되어서 보다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그중에서 질서를 찾아야 되는 그런 당의 역동성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경선 마치고 나서 이제 같이 경선했던 후보 세 분께 다 전화를 드려서 이래저래 앙금이 있었던 거 죄송하다고 양해의 말씀도 드리고 함께 손잡고 가자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공감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공개적으로 그런 의견을 당을 함께 손잡고 가겠다라는 의견을 표명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조만간 직접 뵙고 또 당의 대통합을 통한 당의 총선 압승을 위한 진군에 함께 동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당의
정책 역량을 강화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정책 의총을 합니다만 사실 정책 의총이 너무 중요한데 정책 의총을 하면 출석률도 떨어지고 그래서 좀 어떤 때는 좀 속상하기도 합니다. 우리 야당이 아니고 우리가 여당이란 말이죠. 여당은 당이 정책 주도권을 가져야 됩니다. 정부 사이드에 정책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면 민심과 이반되어 있거나 혹은 탁상에서만 논의되는 행정적인 그런 식견에 바탕해서 국민의 실제로 필요한 욕구를 제때 그리고 정확하게 충족해내지 못하는 사례들을 저는 빈번하게 보아왔습니다. 야당도 하고 여당도 하고 또 야당하다가 또 여당이 되어서 여야를 넘나들면서 제가 겪었던 바에 의하면 여당이 되는 순간 당의 정책 주도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정책의총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책의총에서 우리가 습득하는 것이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우리의 정책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당정 간의 관계에서 당의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저는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야 민심에 부합하는 정책 주도권이 생기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입법도 하고 예산도 정책도 반영해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많은 의원들께서 역량을 좀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렸으면 좋겠고 의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잘 발휘하시는 분들,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성과로서 보상받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그것이 저는 공정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있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 우대받는 정당, 그것이 공정한 시스템이고 그 정당이 생명력 있는 정당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야관계입니다. 당연히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앞으로도 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당대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저는 여전히 대화와 협력의 기조가 우리 국회 운영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민주당 대표가 가지고 있는 많은 리스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이고 또 당의 대표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상호 존중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정신이 여야 사이에서도 국회에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수당이라는 인식하에서 우리의 정책 현안들, 국정과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야당과 그런 협치와 대화의 기조를 반드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협치와 대화라는 것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우리의 힘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협치도 되지 않고 대화도 되지 않습니다. 특히 소수당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팬덤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대화 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힘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대화 주도권을 가지려면 우리가 민심을 잘 업어야 된다. 민심이 우리를 지지해주고 여론이 우리를 지지해주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치열하게 우리가 의정활동하면서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과 만나고 현안이 있으면 현장에 달려가고 정책 토론회도 하면서 그 현안을 수렴하고 그것을 관찰해내기 위한 구체적 실천적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하면 민심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대야 주도권을 가지고 국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여기 원외위원장들이 잘 안 계셔서 다시 또 말씀드릴 기회라기보다 오늘 한 건의 말씀을 드린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원외위원장들이 특히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지금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책의 입안 과정이나 진행 과정 그리고 그 결과의 공유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는 탓으로 제대로 된 원외위원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여당이면서 여당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어찌 보면 소외 지역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외위원장들의 경우에도 우리의 정책이나 정보의 접근과 공유에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진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당정협의를 원외위원장들과 모시고도 별도로 각 지역별로 하든지 하면서 당대표의 주관하에 당정협의를 원활하게 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강화해 나가면서 원외위원장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해드리고 숙제를 푸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총선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실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저는 듣는 거는 제가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녹여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것을 녹여내는 것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불편해하시거나 가지 마시고 언제든지 오셔서 차 한잔 하시면 좋겠고요. 전화를 잘 못 받더라도 반드시 콜백해 드릴 테니까 필요한 일 있으면 전화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경선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사심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사심 없습니다. 내년 총선을 이길 수 있다면 그 어떤 헌신도 다하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의 중심 잘 잡고 편향되었다는 얘기 안 듣고 국민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정당 되도록 저희 모든 것을 다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